첫 번째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약 32만 명 넘는 주민들이 리얼 아이디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6년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시절에 구축된 DMV의 구형전산 시스템에 치명적인 코딩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연방 규정에 따르면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의 리얼 아이디 유효기간은 체류 허가 서류, 즉 영주권이나 노동 허가증의 만료일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20년 된 버그 때문에 약 32만 5천 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리얼 아이디 유효기간이 체류 허가 기간보다 길게 발급되거나 엉뚱한 날짜로 설정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DMV는 현재 해당 오류를 수정하고 대상자들에게 통지서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만약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이 문제는 절대 우편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권, 영주권 카드, I-924 같은 원본 서류를 챙겨서 DMV 오피스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는 처리가 안 됩니다. 둘째, 만약 현재 가지고 계신 체류 서류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새로 발급받는 리얼 아이디에는 제한된 기간이라는 문구가 찍히게 됩니다. 이는 차별이 아니라 수정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니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2만 명 중 내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DMV에서 온 편지, 절대 광고라고 버리지 마시고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다음은 우리의 안전과 직결된 소식입니다. 작년 한 해 미국이 좀 더 안전해졌다고 느끼셨나요? 통계를 보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어제 발표된 총기 폭력 아카이브의 2025년 연례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살인범죄가 전년 대비 2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FBI가 통계를 작성한 1960년 이후 단일 연도 기준으로 역사상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총기 난사 사건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남을 해치는 범죄는 줄었지만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월 평균 2,338명의 미국인이 총기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살인보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서부 8개 주에서는 전국적인 감소. 추세와 달리 총기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범죄는 줄었지만 우리 이웃들의 마음의 병과 고립감은 더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새해에는 주변의 외로운 이웃에게 안부 전화 한 통 건네는 따뜻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위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라 2026년 1월 1일, 바로 어제부터 해외 송금세가 시행됐습니다. 내가 한국의 자식들에게 혹은 손주들에게 용돈 좀 보내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 걱정되실 텐데요. 이 법은 국경장벽 건설비 465억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핵심은 현금을 들고 가서 보내면 세금을 내고 전산으로 보내면 안 낸다입니다. 새로운 법은 현금, 머니오더, 캐시어스 체크, 책 같은 종이 돈을 이용해서 해외로 송금할 때 송금액의 1%를 세금으로 떼갑니다. 1,000불을 보내면 10불을 더 내야 하는 거죠. 매달 보내신다면 1년에 120불,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는 금융 시스템 안에서의 거래에는 세금을 면제해줬습니다. 자, 지금부터 메모하십시오. 이 세금 합법적으로 안 내는 방법 3가지입니다. 첫째, 은행 계좌 이체를 이용하십시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웨스턴 유니온 같은 송금 업체에 가시더라도 현금 대신 데비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십시오. 카드로 긁으면 세금이 0원입니다. 셋째, 이게 꿀팁인데요. 선불 비자 카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웨스턴 유니온 등에서 선불 카드를 만들어 현금을 충전한 뒤 그 카드로 송금을 하면 카드 거래로 잡혀서 세금을 안 냅니다. 심지어 웨스턴 유니온은 올해 4월 말까지 선불카드 구매 수수료와 충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쓰는 애플페이, 구글페이도 당연히 면세입니다. 현금만 아니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아까운 세금 낭비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들 치매 걱정 많이 하시죠?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 연구팀이
51세 이상 미국인 약 3만 명을 최장 20년간 추적한 대규모 장기 연구에서 타인을 돕는 행동이 고령자의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 연구팀이 51세 이상 성인 3만 명을 무려 20년 동안 추적 조사했는데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즉 치매가 올 확률이 20% 가까이 낮았습니다. 이유가 아주 과학적입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전신 염증 수치가 뚝 떨어지는데 이 염증이 바로 뇌세포를 파괴하는 주범이거든요. 봉사가 염증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는 몸이 힘들어서 거창한 봉사는 못해 하시는 분들, 걱정 마십시오. 연구팀은 이웃의 장보기를 도와주거나 손주를 봐주는 것 같은 비공식적 도움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에 딱 2시간에서 4시간 남을 위해 쓰는 시간이 곧 내 뇌를 지키는 보약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2026년 새해부터 한국 정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새벽 윤석열 씨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벌써 3번째 영장입니다. 이번 영장의 핵심 혐의는 충격적입니다. 바로 드론 북파 공작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씨가 지난 2024년 10월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해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합참의 승인도 없이 독단적으로 드론 부대의 평양 침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드론 사령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고 군 수뇌부에 보고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 안보를 이용했다는 의혹,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향후 재판 결과에 전 세계 한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말처럼 힘차게 하지만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처럼 돌다리도 두드려보며 지혜롭게 건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리얼 아이디 통지서 확인하기, 송금할 땐 꼭 카드 쓰기, 그리고 일주일에 2시간 소소한 봉사활동하기. 이 3가지 실천으로 더 건강하고 똑똑한 이민생활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